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방식이야 뭐 다들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정에 카운트다운을 하기도 하고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 더 먹었구나 실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해보고 싶다는 질문을 주셨어요. $1,000,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으로 2026년에 가장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참 흥미로운 질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선택지들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것. 네. 또 하나는 인간의 삶 자체를 바꾸는 과학의 최전선에 서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경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단단한 현실에 발을 딛는 것. 이렇게요. 네, 이건 단순히 세 개의 기업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철학을 탐구하는 과정과도 같죠. 당신은 미래를 만드는 설계자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변화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과학자에게, 혹은 모든 것이 돌아가게 만드는 기반 시설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와, 질문이 굉장히 근본적이네요. 오늘 대화는 아마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가장 거대하고 야심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알파벳입니다. 첫 번째 주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네. 사실 알파벳은 늘 좋은 투자처로 꼽혀왔는데 2026년인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두가 AI 하는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2026년 알파벳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더 이상 연구실의 개념이 아니고요. 네. 실제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확실한 증거가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아, 클라우드요? 네,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의 AWS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 두 거인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양문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성장률만 보면 구글 클라우드가 이 둘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 판을 뒤집는 동력이 바로 AI라는 거군요. 근데 사실 경쟁사들도 AI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구글 클라우드만의 특별한 무기 같은 게 있나요? 고객들이 단순히 AI가 좋더라 하는 말만 듣고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건 엄청난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일인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구글의 진짜 무기는요,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온 경험에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대규모 언어 모델 제미나이 3.0을 예로 들어보죠. 네, 제미나이 3.0.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좋은 AI가 아닙니다. 구글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검색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한때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구글 킬러가 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죠. 맞아요. 이제 검색창에 물어볼 필요 없이 AI한테 바로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더 많이 쓸수록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결국 다시 구글 검색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건 의외인데요? 결과적으로 구글의 검색 트래픽이 늘고 광고 수익은 오히려 더 탄탄해지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AI가 구글의 핵심 사업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해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의 시나리오네요. 위협이 될 줄 알았던 기술이 오히려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니. 그리고 에이전트 AI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요? 조금 더 진화된 형태 같은데요? 네, 이건 AI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우리의 비서였다면 에이전트 AI는 대리인에 가깝습니다. 대리인이요? 네,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복잡한 임무를 완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올여름 휴가 계획 좀 짜줘 라고 하면 단순히 비행편 목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제 캘린더를 확인해서 가능한 날짜를 찾고 예산에 맞는 항공권, 호텔 비교해서 예약까지 한 다음에 같이 가기로 한 친구한테 일정 공유하는 것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개인 집사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기술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지메일, 구글 캘린더, 구글 문서 같은 생산성 도구에 통합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편하네요. 기업 고객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이주가 될 겁니다. 2020년은 이 에이전트 AI가 본격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을 이끄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알파벳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꿈의 기술이 있죠. 네, 있죠. 바로 자율주행 웨이모입니다. 늘 미래의 금광이라고 불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난 10년간 돈만 엄청나게 쓴 애물단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하. 2026년에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알파벳 투자의 가장 흥미로운 변수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2026년의 웨이모가 알파벳 전체에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겁니다. 아, 역시 아직은 아니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추세입니다. 현재 미국 일부 도시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 성장세에 있군요. 네,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의 수익보다는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장에 증명해 보이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능성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현실성을 보여주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들은 웨이모가 더 이상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언젠가 폭발할 잠재적 금광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뚜렷하게 인식하게 될 겁니다. 현재 가치는 AI가, 미래 가치는 웨이모가. 네, 알파벳의 현재 가치는 AI가 이끌고 미래 가치는 웨이모가 뒷받침하는 그림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파벳이 AI라는 도구로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면 다음 주자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인간의 미래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고위험 고수익 게임처럼 들립니다. 네, 기술의 혁신에서 생명의 혁신으로 넘어가는 셈이죠.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버텍스. 사실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버텍스의 2026년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회사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악재였습니다.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하던 지미슬레셀 임상이 중단됐다면서요. 역시 핵심부터 짚으시는군요. 네, 그 소식 때문에 주가가 잠시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2026년 하반기에 승인 신청을 기대했던 유망주였는데 내부 제조 공정 문제로 임상 3상 환자 투여가 중단됐죠. 아, 회사 측은 올해 안에 투여를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연내 승인 신청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 개발이라는 사업이 가진 뭐랄까 냉혹한 현실이죠. 하나의 실패가 모든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 그런데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6년 버텍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패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버텍스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 회사는 하나의 신약에 모든 것을 거는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는 거죠. 아, 포트폴리오가 있군요. 네, 우선 버텍스의 주력 분야인 낭포성 섬유증 시장을 한번 보죠. 여기에 알립트랙이라는 새로운 치료제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낭포성 섬유증은 이미 버텍스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분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신약을 내놓는다니. 자기 제품의 시장을 스스로 빼는 카니발리제이션 아닌가요? 이건 보통 기업들이 피하려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데요. 바로 그게 이 전력의 핵심이자 버텍스의 영리함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영리하다고요? 네, 겉보기에는 제살 깎아먹기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기존 약들은 다른 회사와 수익을 나눠야 하는 로열티 계약이 묶여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새로 나올 알리프트랙은 버텍스가 온전히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기존 시장을 잠식하면 전체 매출은 비슷할지 몰라도 회사의 이익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스스로 시장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라니 정말 똑똑합니다. 다른 파이프라인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기대주는 전화백스라는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2026년에는 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거라는 점입니다. 아, 접근성이 좋아지는군요. 네, 현재 약 1억 7천만 명이 이 약에 접근 가능한데 이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약의 효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접근성이거든요. 더 많은 환자가 쉽게 약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건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시장은 더 영리하게 지배하고 새로운 시장은 접근성을 높여서 확장하고 그런데 버텍스의 2026년 이야기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소위 홈런을 칠 수 있는 후보는 따로 있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안정적인 안타와 2루타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포베타 시셉트는 장외 홈런을 기대해 볼 만한 신약입니다. 장외 홈런이요? 현재 IgA 신증이라는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로 FDA의 신속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이 왜 중요하냐면 버텍스의 기존 주력 시장인 낭포성 섬유증보다 환자 수가 미국과 유럽을 합쳐 거의 3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3배네요. 와.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버텍스를 지구부와는 전혀 다른 규모의 회사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잠재력이군요. 그렇습니다. 당뇨병 신약 개발 중단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그건 버텍스가 가진 여러 개의 카드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2026년 버텍스는 기존의 캐시카우는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블록버스터의 탄생을 예고하는 실패의 아픔을 딛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바꿀 기술과 생명을 구할 과학, 그러니까 엄청난 잠재력과 그만큼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혁신이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 모든 변화의 폭풍 속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줄 앵커, 그런 건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선 두 기업이 미래를 향해 쏘아올린 로켓이라면 이번에 살펴볼 엠브리지는 그 로켓이 발사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단단한 발사대와 같은 기업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 엠브리지.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앞선 두 기업만큼 가슴이 뛰지는 않네요. 폭발적인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하하, 듣고 보니 이건 포트폴리오에 재미없는 친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파티에서 가장 신나게 노는 친구는 아니지만 밤늦게 운전해서 집에 데려다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하,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엠브리지는 결코 포트폴리오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조연이군요. 네, 대신 주인공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죠. 2020년에 이 재미없는 친구가 왜 필요한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측 가능한 수익입니다. 엠브리지는 주가 급등을 노리는 주식이 아니에요. 대신 연 5.8%에 달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드문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죠. 5.8%면 웬만한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네요. 하지만 배당이라는 게 기업 사정이 나빠지면 언제든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역사입니다. 엠브리지는 무려 3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30년이요? 네,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온갖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주주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를 넘어 회사의 경영 철학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30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장이 멈춘 늙은 기업이라는 신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우려가 엠브리지를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엠브리지는 단순한 배당 기계가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는 인프라 거인입니다. 회사는 2020년대 말까지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가량이 천연가스 운송 및 유틸리티 사업과 관련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북미 최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사라는 현재의 지위가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라고 해서 석유나 가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엠브리지는 꾸준한 배당으로 현재의 가치를 증명하면서도 거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췄다. 네, 보기 드문 균형을 이룬 셈이죠.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어쩌면 2026년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방어력입니다. 방어력이요? 네. 만약 올해 경제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침체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벳이나 버텍스처럼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엠브리지는 다릅니다. 경제가 나빠져도 사람들은 난방을 해야 하고 전기를 써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경기 순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요. 엠브리지의 위험 조정 총 주주 수익률은 시장 전체 지수인 S&P 500이나 다른 유틸리티 기업들을 압도했습니다. 와, 그랬군요. 불확실한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자산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죠. 이 재미없는 친구야말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6년을 시작하는 세 가지 다른 경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인공지능의 혁신으로 미래를 지배하려는 알파벳, 네, 과학의 돌파구로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버텍스, 그리고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로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엠브리지까지. 이 세 가지 선택지는 단순히 세 개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을 상징합니다. 네. 당신은 기하급수적인 기술의 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과학의 잠재력에 기대를 거시나요? 혹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기반의 꾸준함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결국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미래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서사 외에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2026년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것은 폭발적인 혁신의 이야기인가요? 꾸준한 발전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흔들림 없는 안정의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2026년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